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청년회사 송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송 기자님 노벨상 특집 같이 한다고 해서 송 기자님이 약간 노벨상 같은 거 취재하셔서 기사를 쓰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기사는 다른 기자가 썼는데. 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 연락해가지고 뭐 멘트를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외신에서 나온 거 보고 씁니다 그냥. 네. 아니 그래도 국내 분들 멘트 따죠. 멘트는 따죠. 전문가분들.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띄엄띄엄 보시네. 그리고 제자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저 청년회사 기사를 잘 못 봤네요. 네. 요즘에 뭘 하세요? 요새요? 책걸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책걸상에 전념하고 남는 시간에 짬짬이 글을 씁니다. 네. 그래도 출근은 꼬박꼬박 하세요. 출근만 꼬박꼬박 한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하세요. 네, 뭔가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 어디 가서 저 광고주 만나고 왔어요. 네, 일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 지난 시간부터 2022년 노벨 생리학상, 노벨 물리학상 특집 하고 있는데요.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스반테 페보? 네. 네, 스반테 페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도대체 무슨 업적을 쌓았길래 노벨상을 탔나 강양구 지식 큐레이터의 해설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네안데르탈인의 뼈를 얻어다가 열심히 분석을 한 결과 DNA. 인간과는 뭔가 약간 다른 비슷하지만 다른 뭘 발견했다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수만 년 전에 멸종된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DNA를 추출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를 얻었다라는 데까지만 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스반테 페보는 더 나아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1990년에 시작해서 2003년에 이제 1차가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의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진보를 하는 거예요. 이 스반테 페보는 그런 테크놀로지 진보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쥐고 있던 칼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도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일단 수만 년 전에 멸종한 네안데르탈인 같은 그 고인류의 뼈에서 DNA를 채취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같은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1996년에 처음으로 그 표본을 얻었잖아요. 근데 2009년에 드디어 마치 인간 게놈 프로젝트처럼 네안데르탈인 전체의 유전자를 다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아니라 네안데르탈 게놈 프로젝트를 혼자 한 거야? 성공시킨 거예요. 오호. 근데 그걸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건 인간 게놈 프로젝트 때문에 그 게놈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단가라던가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엄청 싸졌으니까요. 테크놀로지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2010년에 사이언스에 그 2009년까지 성과를 모아서 내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이어서 네안데르탈 게놈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뭐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고인류의 유전체 전체를 분석할 수 있고 그걸 다 그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과학자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스반테 페보는 그러니까 아예 고유전체학이라고 하는 옛날 고의 유전체학, 고유전체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열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노벨상을 준 것도 사실은 그 업적에 이제 준 건데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당연히 네안데르탈 게놈 프로젝트가 성공했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 성공한 결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신이 좀 박혀 있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뭘 해보려고 하겠어요. 비교를 해보려고 하겠죠. 음. 근데 그때 뜻밖의 사실을 찾은 게 인간 게놈 안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2%에서 4%, 많은 경우에는 6% 정도까지 섞여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사전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 이제 옛날에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뭐 뭐 크로마뇽인 뭐 등등. 그저 뭐 침팬지 뭐 이런 네네.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제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인간의 진화 과정을 쭉 공부를 할 때 저도 다 까먹었는데 뭐 어쨌든 호모 사피엔스 전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쭉 있던 그 라인에서 사실 네안데르탈인은 빠졌죠. 그거 기억납니까, 송 기자? 이게 무슨 언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빠졌죠? 쭉 내려오면서 네안데르탈인이 되었다가 네안데르탈인이 점점 진화해서 호모사피엔스가 됐다. 이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난 이제 정확한 그 라인은 기억 안 나지만 네안데르탈인은 나만 모르는구나. 우리 PD도 알고 있잖아요. 네안데르탈인은 약간 난 이제 그렇게 안 배웠던 것 같아. 그죠? 이게 인류의 그러니까- 조상이 아니다라고 배웠단 그러니까 이제 말이에요. 대충 우리는. 순서는 그러니까 시대 순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크로마뇽인 호모사피엔스, 크로마뇽인 호모사피엔스니까 이 순서인데 과학자들이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우리 인류의 직접 조상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 계보에서 옆으로 뺀 거죠. 그래서 고인류 중에 하나다. 그리고 멸종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멸종했다. 그래서 약간 네안데르 인류는 인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인류의 직접 조상이 아닌. 음. 그러니까 만약에 네안데르탈인이 계속해서 진화를 했으면 지금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종을 낳았을 수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거기는 멸종을 한 거죠. 그 네안데르탈인의 특성 이런 것도 이왕 말 나온 김에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네안데르탈인의 특성들을 막 이제 간접적으로 유출을 했죠. 그랬더니 그리고 사실은 약간 야만인의 상징처럼 오랫동안 여겼죠. 그렇게 왜냐하면 뭐 남성은 한 165, 167, 여성은 한 158cm 정도로 키는 좀 작았는데 작고 이게 어깨는 굉장히 넓고 그래서 그 틀림없이 온몸은 이제 우락부락한 근육으로 잡혀 있고 힘이 세다. 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약간 수렵 채집, 특히 이제 채집의 방점이 찍혀 있었던 반면에 네안데르탈인은 유럽 같은 상대적으로 훨씬 추운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채집을 하기보다는 일찌감치 사냥을 했고 그래서 고기를 먹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네안데르탈인 유적지를 보니까 고기만 먹은 게 아니라 가끔은 식인도 하는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식인을 한 야만인이라는 약간 딱지 같은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붙였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문명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았던 게 일단은 무리에 늙고 병든 네안데르탈인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거나 좀 치료를 해주려고 보살폈던 그런 아니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아냈대요? 흔적도 있고 신기하네. 그리고 또 그건 이제 다른 책에서 우리가 예, 그리고 매장도 하고 매장도 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덤 주위에 꽃 같은 걸로 좀 그 망자를 기리는 풍속 같은 것도 있었던 우리 것으로. 편한테는 되게 잘해주고 적군들은 가끔 수틀리고 잡아먹기도 하고 이랬던 힘세고 약간 거친 종족, 거친 사람들 이런 건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안데르탈인은 이제 북유럽 쪽에, 네, 유럽 쪽에 유럽의 유럽 좀 북쪽에 그러니까. 네. 네안데르탈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지명이잖아요. 독일에 있는 네안데르 계곡. 독일 북쪽에 있는 네안데르 네안데르라는 네. 곳에서 처음 이제 발견돼서 네안데르탈인이 된 건데 그 탈이 저거잖아요. 또 계곡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에멘탈의 탈. 아 그래요? 저 아, 그건 몰랐어요. 네안데르는 동네 이름이고요. 탈은 계곡이란 뜻입니다. 그럼 에멘탈은 무슨 말이냐? 에메 계곡이란 뜻이죠. 아 그럼 네안데르탈은 진짜 그냥 네안데르 계곡에서 네안데르 계곡 그래서 발견된 사람이란 뜻이네요. 그래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이렇게 붙는 게 네안데르 계곡에서 처음 발견된 뭐 이런 뜻인 거죠. 에멘탈의 탈과 네안데르탈의 탈은 같은 단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인류의 조상들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진화를 해서 아프리카에 정착을 했다가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근데 그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로 퍼진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5만 년에서 10만 년 전 사이의 어떤 시점인데 그 시점에는 이미 유럽이나 혹은 서남아시아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상당한 세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주쳤을 것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혹은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 인류의 조상 호모사피엔스랑 그리고 거기에 이미 털을 닦고 살고 있었던 네안데르탈인이랑 마주쳤을 텐데 마주쳤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건 또 그 고인류를 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잖아요. 싸웠을까? 공존했을까? 뭐 등등등의. 그런데 지배적인 가설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유럽이나 아시아로 진출하자마자 몇만 년 안 돼서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호모사피엔스가 호모사피엔스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약간 좀 이렇게 자기 디스하자면 약간 극악스럽잖아요. 그리고 좀 다른 거 못 견뎌하고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닌 네안데르탈인을 굉장히 극악스럽게 대하면서 절멸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의 절멸에는 인류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기존의 지배적인 견해였고 더 나아가서는 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인터랙션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 게놈 프로젝트를 스반트 페보가 완성을 시킨 다음에 인간 게놈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인간 게놈 안에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적게는 2%에서 많게는 4%, 6% 들어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교류가 있었네요. 그냥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정상적인 결혼이었는지 결혼 제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랑에 눈이 맞아가지고 도피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강제로 뭐 이런 강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그런데 있고. 그게 어쨌든 간에 광범위해야 흔적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요. 한 건 일어났으면 그냥 흐지부지 됐을 흐지부지 텐데. 됐을 텐데 광범위하게 네안데르탈인과 그리고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 사이에서 이종교배가 있었고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면 이종교배가 있었고 그다음 뭐 우리 조상에게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종교배로 태어난 잡종이 자신의 유전자를 계속해서 퍼뜨렸으니까 지금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의 몸속에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2% 혹은 4% 혹은 6% 혹은 네안데르탈인의 자손인 거죠. 혼혈. 일종의 혼혈인 거죠. 말하자면. 혼혈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그 2% 혹은 뭐 4%에 해당하는 네안데르탈인의 이 특징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인류의 어떤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거걸랑. 그렇죠. 왜냐면 분리했으면 도태됐겠지. 왜냐하면 호모사피엔스랑 네안데르탈인 사이에 어쨌든 이종교배를 해가지고 뭐 새끼가 아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좀 잡종. 조상님이긴 한데 잡종 막 이종 교배 막 새끼 좀 거시기 하긴 하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뭔가 생존하기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본 거죠. 그랬더니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는 애초부터 추운 데서 적응하면서 진화해온 유전자잖아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의 몸속에는 호모사피엔스보다 추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고기를 먹었을 때 지방 같은 걸 훨씬 더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포함되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잡종으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호모사피엔스 그냥 순혈보다 훨씬 더 추위에도 잘 견디고 그다음에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도 잘 시키고 그러니까 생존에 훨씬 더 유리했겠죠. 그리고 또 그 시점이 계속해서 지구가 되게 추워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순수 호모사피엔스 그 계열에 쭉 있던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줄어들고. 혼혈이 오히려 원래 이제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혼혈이 더 예쁘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그 이종 교배의 결과가 더 우월한 종자로 변신해 갔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네, 부분을 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럼 저 JYP처럼 추위 잘 못하는 사람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좀 적은 건가? 아니요. 아니야? 그 늙어서. 아 고기는 좋아하니까 유전자가 좀 익는 것 같긴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인 유전자의 분포도를 또 살펴봤더니 이제 초기에 나온 연구는 그러니까 이 스반테 페보가 주도했던 연구는 유럽인에게는 좀 더 그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아시아인에게는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이 유럽보다는 좀 적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훨씬 더 적은 것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근데 또 그 이후에 나온 연구는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도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한 번에 그냥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일단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섞인 다음에 그 섞인 사람이 다시 또 아프리카로도 오고 그랬겠죠. 이동도 하면서 또 섞이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네안데르탈인의 주 무대가 유럽이었으니까 유럽에 제일 많이 흔적이 남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좀 적고 뭐 아무튼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과거의 수상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는 사실 이게 진짜 자연과학이라서 막 셀 관련되고 막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수상자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뭔가 스토리가 많이 존재하는. 그래서 뉴스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랬던 하지만 것 같아요. 이걸로 책 방송을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책이 몇 권 있는데 빨리 해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네, 그 책이 일단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스반테 페보가 직접 쓴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라는 책도 좋은 번역으로 우리나라에 출간이 되어 있는데 그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만 읽으면 이건 스반테 페보 입장에서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숲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의 품격을 읽어야 됩니까? 과학의 품격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상희 교수랑 그리고 윤신영 기자, 책걸상에 한번 출연했던 윤신영 기자가 함께 쓴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호모사피엔스 이런 거 수영 기자 좀 복잡하잖아요, 머리. 근데 그걸 쫙 정리해주는 책이 그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최신의 연구 성과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먼저 정 기자는 그걸 왜 꼭 정리해야 하나 이런 표정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인류의 기원을 읽은 다음에 그 우은진, 정충원, 조일한 세 선생님께서 함께 쓴 우리는 모두 2% 네안데르탈인이다 라는 책이 또 국내 저자들의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오호. 근데 국내 저자들 중에서 이제 네안데르탈은 스반테 페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연구 성과들을 본인이 연구도 하고 연구 성과를 종합해서 낸 책이 우리는 모두 2% 네안데르탈인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제 네안데르탈인의 발견부터 지금까지 연구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놓았고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이 스반테 페보의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를 읽으면은 좀 그 고인류학의 성과들을 한꺼번에 쫙 정리를 하면서 이번 노벨상의 의미까지도 알 수 있는 책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나온 책도 있어요. 그 책은 뭐냐면 진짜 그냥 네안데르탈인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룬 책도 있습니다. JYP는 안 읽겠습니다. 네. 네안데르탈인에 관심이 많네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유럽이나 미국. 유럽이 왜요? 관심 왜? 많겠지. 네, 지네 그러니까 조상이- 유럽이나 미국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자기네들 땅을 지배했던 고인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그래, 사람들보다 네안데르탈인이 예를 들어서 고구려 땅에 살았었다고 해봐. 우리도 관심 더 많이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겠죠. 자, 지금 뭐 예정이 원래 이르긴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바로 어제 발표된 노벨 물리학상 관련해 가지고도 약간의 좀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 연구하시는 분 세 분이 받았더라고요. 네. 양자역학. 2012년에 양자역학 연구하시는 두 분이 상을 받았었는데 또 10년 만에 양자역학 연구하시는 분 세 분에게
이제 상이 돌아갔는데 이분들은 특히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신비롭고 흥미롭지만은 또 많은 과학자들을 괴롭혔던 그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모순되지 않고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현상이다라는 걸 실험으로 보여준 분이에요. 그 전에 김상욱 교수가 나와서 양자역학 얘기할 때 네. 그 양자 얽힘 이야기를 좀 했었죠. 양자 얽힘 이야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양자 얽힘이라는 게 중요하냐면은 그 양자역학을 처음에 내놓았을 때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양자역학이라는 현상이 있긴 있는데 현상이 있다라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지금 당시까지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 설명대로라면은 좀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양자 얽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그 양자역학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못 믿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아인슈타인의 이제 후학들이 때로는 아인슈타인 편에서 때로는 아인슈타인에 반대하면서 계속해서 그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현상이 실제로 실제하는 현상이고 그 실제하는 현상인가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을 받으신 분들은 그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증명한 데 기여한 이제 70대 세 과학자가 각각 3등분씩 해가지고 기여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인정을 받으면서 노벨상을 받은 거죠. 노벨상을 공동 수상할 경우에 메달은 3개요? 3개 똑같은 걸 제작해서 다 주고요. 상금은 n분의 1로 나눕니다. 근데 그 n분의 1을 그냥 n분의 1로 안 줘요. 그럼요. 기여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3명이 받잖아요. 그런데 노벨상 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때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기여가 있다. 아예 그것도 같이 발표해요? 네, 그것도 같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1 기여한 사람한테 절반 주고 4분의 1, 4분의 1씩을 그 나머지 2명한테 나눠주고요. 이제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처럼 각자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똑같이 기여가 있다 그러면은 3등분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줍니다. 나름 공평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그 3명은 뭔가 대중을 위한 글쓰기 이런 건 안 하셨나 봐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 알랭 아스페라고 하는 세 과학자가 상을 받았는데 안톤 차일링거가 약간 관종이세요. 죄송합니다. 제 지인도 아닌데 너무 함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관종이란 증거는 뭡니까? 관종이세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 인스타 하세요? 이 안톤 차일링거가 아인슈타인을 디스하는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그리고 내가 맞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책이 아인슈타인의 베일이라는 책이에요. 베일? 아인슈타인의 베일. 베일이 뭐예요? 그 뭐 신비에 쌓인 베일. 영어 단어 베일. 네, 베일. 아인슈타인의 베일. 그래서 안톤 샤일링거가 아인슈타인의 베일이라는 책에서 뭐 하냐면 자기 관점으로 양자 물리학 역사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바보 만들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바보짓을 했지만은 그 아인슈타인이 바보짓을 한 덕분에 이런 성과들이 있었다라는 걸 자기 시각으로 정리한 게 아인슈타인의 베일이라는 책인데 그 아인슈타인의 베일이라는 책은 사실 좀 어려워요. 한국어판이 있긴 합니까? 한국어판이 있어요. 근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관종이 그냥 관종처럼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읽으셨어요? 예? 읽으셨어요? 근데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읽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저는 YG가 읽었는데 잘 이해를 못할 정도면 뭐 우리는 포기하는 걸로 패스. 합시다. 네. 그런데 지금 벌써 그 서점에서는 인터넷 서점에서 광고하더라고요. 사라고? 네, 사라고 광고하더라고요. 그 광고에 속지 마세요. YG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보다는 좀 더 나은 책이 뭐냐면 그 얽힘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건 이제 수상자 아닌 사람이 쓴 거죠. 그러니까 그 루이자 길더라고 하는 이제 그 과학 그 저널리스트 겸 글쟁이가 쓴 책인데
그러니까 이 루이자 길더는 어떻게 썼냐면 이 제목부터 얽힘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양자역학의 역사를 들어봤더니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현상이 너무나 신비로운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계속 물음표를 던졌고 그 아인슈타인이 던진 물음표에 이제 대응해가지고 여러 과학자들이 답변을 막 내놓는 역사가 너무나 흥미로워가지고 이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1909년부터 2005년까지 양자 물리학 역사를 쫙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정리를 한 게 아니라 논문이나 편지나 회고 등을 최대한 참고해가지고 약간 연극처럼 실제로 당대의 과학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논쟁을 나눴고 그리고 뭐 누구랑 친했고 누구랑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뒷담화 되게 많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제 취향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양자역학 책이 그 얽힘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1909년부터 2005년까지 양자 물리학의 역사를 양자 얽힘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책이 이 얽힘의 시대라는 루이자 길더의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도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이제 좋은 대안은 그 책걸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김상욱 선생님,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 공부하고 있는 양자역학 공부하는 김상욱 선생님의 김상욱의 양자 공부. 김상욱의 양자 공부 그리고 김상욱의 양자 공부도 한 권 읽을 시간도 없고 좀 어렵다 그러면은 역시 또 강량구로 돌아가죠. 기승전 강. 뭐 읽으면 됩니까? 아니 제가 그 김상욱 교수 모시고 인터뷰해가지고 김상욱 교수랑 그리고 한양대 그 과학철학 하시는 이상욱 선생님 모시고 그러니까 두 상욱 모시고 뭐 읽으면 되냐고. 과학수다 1 과학수다 1의 양자역학 편을 보면은 진짜 양자역학이나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양자 얽힘 그리고 양자 얽힘이 왜 지금 중요한지까지 쫙 그냥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YG 헌정 방송이네요. 그 약간 재수 없지만 노벨상에 관련해서 저렇게 구라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분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물론 개별 과학자들이 있긴 하죠. 근데 개별 과학자들은 아마 자기 분야 맞게 그리고 또 약간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썰을 못 풀 거예요 아마. 지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한테 이분 관종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물리학자는 없거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는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 때문에 지어진 제목일까요? 아니죠.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가 훨씬 먼저 나오죠. 잃어버린 그래요? 게놈을 찾아서가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를 따라한 그래요? 거겠죠. 네. 혹시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는 읽었습니까? 아니요, 영화잖아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는 사실 코난 도일의 책이 원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오늘 그냥 무식이 뿜뿜한 방송이네요. 참 듣다 보니 강양구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네. 정말로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제가 연락해서 노벨상 관련해가지고 책 얘기 한번 하자 긴급으로 했는데 저자가 오늘 하루 종일 놀았을 리가 없거든요. 힘들었어요. 준비한 오늘. 게 없잖아요. 그냥 네. 평소 아는 얘기를 네.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노벨상 발표 주간 특집으로 주로 생리의학상에 관해서 그리고 아주 짧게 물리학상 수상자 관련 내용으로 책 큐레이션 해드렸습니다. 그 물리학 그 수상도 더 좀 얘기해야 길게 할 돼? 수 있는데 한 해 더 하죠. 마음 같아서는 한 해 더 하고 싶지만 우리가 지금 또 다음 약속이 있습니다. 요 녹음을 되게 끝내고 진짜 아쉬워하시네요. 컨셉이죠 컨셉. 무슨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저는 뭐 이거 뭘 한 건가. 하자고 하면 40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러게. 같아요. 뭘 한 건가 이런 생각. 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강양구도 관종이거든요. 댓글 한두 개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냉구님이 우리 오랜만에 독변 양지훈 변호사 나온 방송 들으시고 독변 융단 폭격 당하시네요. 오랜만에 아재들의 수다 재밌었습니다. 참 노동자 아재들의 참 노동 JYP의 환갑 고희 팔순 넘어서까지 듣고 싶네요. 크크크크 주셨습니다. 헌터 35님의 댓글은 송 기자가 좀 읽어주실래요? YG님, 제가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전문이에요. 충무로 4가역
서울 제1마취통증의학과 의원 대표원장 이영주입니다. 팬인데 와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치료해드릴게요. 아 진짜 팬입니다. 주소까지 적어주셨어요. 아, 저 홈페이지 찾아보시고 주소, 네, 믿을만 하시면 와주세요. 한번 아. 가세요. YG가 클릭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JYP는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진짜로 국내 최초 여의사 척추 내시경 수술집도 하시는 분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네. 진짜 전문가 맞습니다. 네, 충무로사가 여기 멀어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